건물주가 임대료를 더 올려달래. 장사하는 분들은 똑같이 장사를 하는 건데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들은 뭐예요? 조용히 자기 이득을 취한 거죠. 장사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속 터지고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 건물주, 나도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내가 무슨 건물주야, 무슨 돈으로.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백종원 씨가 출연했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예, 워낙에 시청률이 높은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제안해서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 동네가 핫해지면서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땅값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더 올려달래. 장사하는 분들은 똑같이 장사를 하는 건데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죠? 결국에 건물주만 좋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건물주들은 뭐예요? 조용히 자기 이득을 취한 거죠. 장사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속 터지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장사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고, 그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결국에는 그 동네를 쫓겨나는 겁니다. 내가 그 동네를 띄워놓고 트래픽을 올려놓고 쫓겨나야 돼요. 근데 그 건물주, 조용히 이득을 보고 있는 건물주 있잖아요. 나도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오늘은 똑같이 일하고 최소 20배 이상 더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좋은 소식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최소 20배 버는 방법.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건물주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그 머릿속에 건물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 내가 무슨 건물주야, 무슨 돈으로.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더 공부하고 관심 갖고 알아보면 건물주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쫓겨나는 일도 없고 명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장사로만 돈을 버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맨날 장사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자기 생활도 없죠. 바쁘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 사실 남의 얘기죠. 이런 거 언제 해요? 그런 걸 공부해야 한다는 개념조차가 그래서 아예 없습니다. 건물주라는 단어를 담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강호동 대표님이랑 지난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표님, 그때 만약에 건물 안 샀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당황했어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가 건물을 만약에 그때 안 샀더라면 뭐 창호 못 봐? 장사는 건물주다? 뭐 기타 사업은 아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빵만 지금 굽고 팔고 오늘 비 오는데 장사가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몸을 갈아 넣는 입장에서 이미 오른팔을 못 썼을 거란 말도 했어요. 강호동 대표님이 건물주가 되고 나서 그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나 억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장사만 죽어라 했던 그때, 자, 누구 하나라도 야, 너 건물 사, 네 월세면은 이자 내고 충분히 가능해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 고생을 진작에 안 했을 텐데. 지금은 잠실에서 라라브레드라는 베이커리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강 대표님이 2017년에 속리단길이 뜨겁기 전에 초창기 때 들어갔어요. 그 건물이 당시에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부대 비용까지 하면은 한 25억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보증금 1억에 그때 월세를 500 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 당연히 생각 못 하죠. 근데 이 건물이 25억이지만 대출이 19억까지 나왔어요. 자영업자분들의 한 90%는 모르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게 상업용 건물은 대출이 많게는 80%까지도 나옵니다. 내 돈 20%만 가지고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인생의 반은 달라질 수 있어요. 25억인데 19억이라고 하면 남은 금액이 한 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내가 한 6억 정도 있으면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6억도 당연히 큰 금액 아닌가요? 아, 그럼요. 큰 금액인데 내가 정말 장사만 잘하면 신용대출까지 해가지고 그 건물에 90%까지 받는 사람 봤어요. 그럼 내가 10%만 가지고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19억에 대한 이자가 그 당시 한 3%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강호동 대표님이 월세 얼마 낸다고 했죠? 500만 원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세를 낼 때와 같은 금액으로 매월 이자를 내면서 남의 건물이 아니고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지금 금리는 4%, 5% 사이예요. 그럼 1%라고 하면은 한 뭐 100에서 200 정도 더 내겠죠.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내가 내는 월세에서 2, 300 내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건물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머릿속에 건물주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참고로 잠실 라라브레드가 아까 25억이었다고 했잖아요. 들어갈 당시에. 지금 시세 얼마인지 아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60억 정도 됩니다. 그럼 2배가 넘는 거죠. 열심히 빵 팔아서 장사 잘했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누가 돈 벌었나요? 진짜 돈을 번 거는 건물주가 30억 이상 번 거예요. 예, 현타 오죠. 예, 머리 세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 하시는데 건물주라는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서 매일 월세만 내고 쫓겨나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또 무료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불인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첫걸음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건물 샀던 자영업자분들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팁을 얻어가세요. 자, 그럼 건물을 사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잘 나오면 2호점, 3호점 내면 되지 않나? 기억하셔야 할 것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바로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화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 장사 너무 잘 돼. 2호점 장사 잘 되고 3호점까지 너무 장사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사업소득이 언제까지 계속 좋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자영업자분들, 장사 정말 잘했던 분,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꾸준히 정말 잘 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은 언제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부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외부 요인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은 자산화로 가야 됩니다. 이 자산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굳이 몸을 쓰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가치가 오르는 걸 말해요. 장사와는 다르게 내 노력이 처음에만 들어가면 그 뒤로는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더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내 몸을 계속 갈아 넣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라면은 이걸 사실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자산화로 가셔야 됩니다. 저 또한 이 자산화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정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예전에 2호점, 3호점 계속 냈는데 코로나를 맞고 정말 휘청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부터 내 건물에 장사하고 싶어 라는 니즈가 워낙 강해가지고 코로나 전에 건물을 매입을 했었어요. 18억에 매입한 게 한 3년 만에 제가 34억에 엑시트를 했는데 이 자산화로 16억을 벌었더라고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50씩 벌었더라고요. 제가 장사하면서 150 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까 무료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화 해야 하는 것 알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대출 이자도 너무 비싸고 지금 건물 사는 게 맞을까?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리스크가 너무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 금리가 장난이 아닌데 무슨 건물이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자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걸 아셔야 돼요. 퍼스트 무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한참 경기가 좋을 때 건물이 많이 오르면서 정말 영끌로 건물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현금 흐름은 없어. 그냥 내가 투자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공실이 나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다 못 버티고 금매로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근데 저희 자영업자들은 어떻죠? 그 건물을 직접 쓸 수 있으니까 공실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던지는 물건들을 지금 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지금 살 것 같아요? 못 사요. 근데 지금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공부해야 돼요. 지금 알고 지금 공부를 하고 물건을 보러 다녀야 금리가 떨어질 것 같네, 상업용 부동산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기 직전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껄껄껄 되는 거예요. 그때 살 걸, 그때 할 걸. 와, 쟤 진짜 부럽다.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또 올라가면 못 삽니다, 사실. 5년, 10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5년, 10년 뼈 빠지게 또 일해야 된다고. 최근에 저희 장건 강의를 듣고 건물을 매입하신 자영업자분들을 보면은 적어도 10% 이상 깎아갖고 샀어요. 30억짜리를 20억에 샀고요. 이거 진짜 역대급이고 간평으로 49억이 나온 건물이 있거든요. 33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동이 많은 절대 나오지 않는 건물, 자기가 전단지 뿌렸던 곳이래. 근데 그 건물을 샀던 분도 계세요. 옛날에는 3, 40억 줘야 됐던 것들이 2, 30억에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자영업자는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준비만 돼 있고 마인드만 확실하게 강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은 이게 똑같이 일하고 최소 20배 더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얘기를 정말 이렇게 목 터져라 한 이유가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맨날 껄껄껄 몰라서 정말 후회돼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료 라이브에서는 정말 이렇게 건물주의 건자도 모르는 분들 머릿속에 건물주라는 단어를 심어주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나랑 똑같은 자영업자가 어떻게 건물주 됐는지의 사례를 무료 라이브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꼭 오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